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꿈을 접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밤을 새워 공부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학위를 따냈지만 정작 시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노동시장 전체를 삼키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준비한 그 직업이 내일 아침이면 사라질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계경제포럼의 예측에 따르면 현존하는 직업의 4분의 1이 향후 5년 안에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4년 여름 샌프란시스코 한 대학의 졸업식 풍경은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졸업생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4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 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직장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지원한 회사의 숫자였어요. 평균 147곳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기회를 받은 것은 고작 3곳뿐이었죠. 10년 전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점 뉴욕 맨해튼에 자리한 한 대기업 본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인사부서가 올해 신입 채용 인원을 작년 대비 40%나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어요. 작년에 투입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냈기 때문이죠. 신입사원 5명이 처리하던 업무량을 AI 하나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소화해냈으니까요. 이런 현상은 몇몇 회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지구적으로 노동시장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수치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4분의 1이 앞으로 5년 안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초급 사무직 일자리 절반이 증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10%에서 20%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죠. 더 심각한 사실은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기술 업계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시작되었고 다른 산업으로도 무섭게 번지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공지능 회사 대표조차 이 상황을 대학살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AI가 앞으로 몇 년 내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또 다른 거대 기술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모든 화이트 칼라 신입직의 절반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률이 20%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부작용이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구조 자체가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경력 개발의 사다리, 그 맨 아래 계단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초월하고 있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AI는 단순한 반복 작업이나 데이터 정리 정도만 할 수 있었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잡한 인지 기능을 수행하고 창의적인 작업까지 해내는 수준에 도달했어요. 역사적으로 초급 관리직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업무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분야는 고객 지원 서비스였어요. 이 산업은 AI 기술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맥킨지 컴퍼니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 규모를 실감할 수 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현재 특정 사무직에서 근무 시간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활동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업무를 돕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는 의미죠.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더 놀라워요. 대형 기술 기업들의 경우 인공지능 기반 챗봇이 1차 지원 요청의 87%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0%였는데 겨우 4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많은 고객 상담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에요. 24시간 대기하던 콜센터의 야간 근무 직원들, 기본적인 문의사항을 처리하던 신입 상담원들이 대거 사라졌습니다. 법률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전통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여겨졌던 변호사 업계조차 인공지능의 파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로펌들은 이제 케이스 텍스트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서 법률 조사를 진행해요. 계약서 초안 작성도 AI가 담당하죠. 예전에는 신입 변호사들이 밤을 새워가며 몇 시간씩 매달렸던 작업인데 이제는 몇 분이면 끝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기술이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브라우더라는 회사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교통 위반이나 강제 퇴거 같은 법적 문제에 맞서 싸우는 일반 미국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비용은 인간 변호사의 일부에 불과하고요. 이 회사는 지금까지 150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했고 고객들이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해요. 신입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자리가 통째로 증발해버린 셈이죠. 세계경제포럼은 더 광범위한 전망을 내놓았어요. AI와 자동화로 인해 202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초급 직책과 주니어 직책이에요. 막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사무실 업무에 의존하는 선진국일수록 그 충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미국의 한 보고서에서는 인문급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최대 48%가 향후 10년 내에 자동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그 규모가 실감나죠. 현재 미국의 행정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러한 예측이 실현된다면 미국에서만 1,000만 개에서 1,200만 개의 인문급 사무직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사회 진출의 기회를 잃는다는 의미니까요. 2024년과 2025년 대기업들의 행동은 이러한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해고의 물결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완화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IBM은 최근 약 3,900개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주로 IT 서비스 부문이었죠. IBM뿐만이 아닙니다. 딜로이트 엑센추어 같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도 주니어 레벨 채용을 일시 중단하거나 대폭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BM의 최고 경영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회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직무, 특히 인사 및 행정 지원 분야의 채용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회사 내 약 2만 6천 명의 직원을 대표하는 규모였어요. 한순간에 2만 6천 개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엑센추어의 사례도 비슷해요. 2024 회계 보고서에서 10,000개의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로 비청구 직원과 초급 직원이 대상이었어요. 동시에 회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및 배포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죠.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사람 대신 AI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에요. 금융과 마케팅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주니어 분석가들이 하던 일을 이제 인공지능 도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확장 가능한 솔루션이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하려던 젊은이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변화가 인턴십과 교육 프로그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전통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은 전문직 시장으로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전국 대학 고용주협회의 데이터를 보면 그 변화가 확연해요. 포춘 500대 기업의 인턴십 제한 건수가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23% 감소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감소폭이 더 커서 약 35%에 달했죠. 이런 감소는 우연이 아닙니다. 내부 프로세스에서 인공지능 사용이 증가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업들은 깨달았습니다. 한때 필수적이었던 젊은 근로자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요. 필사 데이터 라벨링, 콘텐츠 검토 같은 업무들을 AI가 더 잘 처리하니까요. 결과는 참담해요. 중간직위로 진급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쌓는 졸업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장의 실업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적인 전문성 개발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10년 후에는 중견 전문가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영향은 일자리 수에만 그치지 않아요. 남아있는 행정직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데이터를 보면 이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2024년 초급 전문직의 실질 임금 성장률이 1.7% 감소한 반면 전체 경제는 2.5% 증가했습니다. 이런 임금 침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채용 공고 숫자는 줄어드는데 지원자는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낮은 임금을 제시하죠. 어차피 대체 가능한 인력이니까요. 게다가 많은 기업들이 아예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인간 직원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차선책이 된 것입니다. 여름철 일자리 시장의 상황은 더욱 암울해요.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여름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 일자리 수가 급격히 감소했어요. 예전에는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로 경험을 쌓고 용돈도 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죠.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해요. 고급 기술직과 경영직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습니다. 저임금 서비스직도 신체적이거나 대인관계적 특성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있고요. 문제는 중간 계층입니다. 전통적으로 젊은 대학 졸업자들이 차지하던 이 중간 계층이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이전 세대의 자동화와 현재의 인공지능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스프레드시트 같은 도구들은 인간의 작업을 지원했어요.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줬죠. 그렇지만 생성형 AI는 다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대체제입니다. 기업들과 회사들의 선택은 명확해요. 인간의 업무를 줄이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유리하게요. 2024년 MIT 연구가 이 경향을 잘 보여줘요. AI 도입으로 인해 반복적인 인지 작업과 관련된 구인 공고가 19% 감소했습니다. 반면 AI 엔지니어와 제품 관리자에 대한 구인 공고는 11% 증가했죠. 이 비대칭성이 핵심이에요.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하나 생길 때마다 2개에서 3개의 주니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아예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 초년생들이 떠안게 되죠. 초급직 일자리의 소멸은 상당한 거시경제적 위험을 초래해요. 이러한 직책들은 단순히 젊은이들의 생계수단만이 아닙니다. 기술 습득, 상향적 이동, 중간 및 고위 수준에서의 인적 자본 갱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력 개발의 첫 단계인 것이죠. 이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재 개발 파이프라인이 붕괴됩니다. 10년 안에 주요 부문에서 자격을 갖춘 중견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지금 신입을 뽑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경력 5년 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급하게 채용하려 해도 이미 늦어요. 경험과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소비 경제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졸업생들의 실업률이 증가하면 소비 지출이 감소해요. 젊은이들은 원래 소비 성향이 높은 연령대입니다. 첫 직장을 구하면 차도 사고, 집도 구하고, 각종 생활용품도 구매하죠. 그렇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이 모든 소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제 전체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 문제도 불거져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졸업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없습니다. 불이행률이 높아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에 압박이 가해지죠. 실제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22살에서 27살 연령대의 실업률은 이미 전국 평균보다 꾸준히 높은 상황이에요. 의회 예산국의 전망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해요.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2027년까지 7.8%에서 8.2%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용 문제가 아니에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연결된 이슈죠. 공공보조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겁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실업수당, 식품지원, 주거보조 같은 프로그램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것이죠. 세수는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기술 발전 자체는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흐름이죠. AI는 분명히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겁니다. 효율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증가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니까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어떻게 분배하고 완화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역사를 돌아보면 산업혁명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기계가 수공업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죠. 당시 사람들은 공장을 부수고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죠. 대신 사회는 적응했어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났고 교육 시스템이 변화했으며 노동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다만 이번에는 변화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게 문제죠. 산업혁명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됐지만 AI 혁명은 불과 몇 년 만에 노동시장을 뒤흔들고 있으니까요. 사회가 적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해요. 지금 대학들이 가르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인공지능이 이미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법률 조사, 재무 분석, 보고서 작성 같은 기술들이요. 대신 AI가 할 수 없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창의성 공감 능력, 복잡한 대인관계 조율, 윤리적 판단 같은 역량들이죠.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해요. 단순히 실업수당을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평생 교육의 개념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한 번 배운 기술로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으니까요. 기업들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어요. AI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인 기업들은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환교육을 지원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같은 급진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도 해요. AI와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의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논리죠.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적어도 논의할 가치는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복지 시스템만으로는 이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일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정체성, 소속감,
사회적 관계, 자아 실현의 수단이기도 하죠.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득이 끊긴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기회가 차단되면 그 영향은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경력 초기의 경험과 네트워크 기술 습득이 이후의 경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출발선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완전히 암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AI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돌봄 노동, 창의적 작업, 복잡한 문제 해결, 리더십 혁신 같은 영역들이요. 오히려 인공지능이 단순 반복 작업을 대신해주면서 인간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AI, 트레이너, 데이터 에티시스트, 인간, AI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같은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죠. 아직은 그 수가 사라지는 일자리를 따라잡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술 발전은 결국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왔으니까요. 다만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전의 기술 혁명들은 주로 육체 노동을 대체했지만 AI는 지적 노동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빠르죠. 사회가 적응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기까지 상당한 혼란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과 적응력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평생학습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기술,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해요. 실패에 대한 관용, 재도전의 기회, 유연한 노동시장, 강력한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야 하죠.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낙인이 되는 사회에서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해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직업군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단순히 사무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료 분야에서도 AI가 진단과 처방을 돕고 있고, 건축 분야에서도 설계를 자동화하고 있으며 예술 분야에서도 창작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전문직들조차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부 대학들은 이미 커리큘럼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목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 시스템의 변화 속도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졸업할 때쯤이면 이미 구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 학습이 중요해진 이유죠.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배움이 시작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기업들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어요. 일부 선진 기업들은 단순히 AI로 직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AI와 협업할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과 인간의 강점을 결합하면 둘 중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정부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부 국가들은 이미 AI 시대를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본특 실험을 진행하며 노동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이런 선제적 대응이 앞으로 그 나라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세대 간 격차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이 든 세대는 이미 경력과 네트워크를 쌓아놓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지금 사회에 진출하려는 젊은 세대는 그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간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요. 젊은 세대의 좌절과 분노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지역 간 격차도 문제예요. 대도시와 기술 중심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지방이나 산업도시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불균형은 인구 이동을 가속화하고 지방 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수 있어요. 승자 독식 구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죠.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입니다. AI 기술을 선점하고 활용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번영할 것이지만 뒤처진 나라는 더욱 낙후될 수 있어요. 이미 미국, 중국, 유럽 연합 사이에서는 AI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국가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죠. 윤리적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어요. AI가 채용 결정을 내릴 때 편견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AI 채용 시스템은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편견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차별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중요해요. AI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한 기업, 아니면 AI 자체, 이런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신호들도 있어요. 일부 기업들은 AI 도입으로 절감한 비용을 직원 복지 향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급여를 인상하거나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요. 이런 사례들이 더 많아진다면 AI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조직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로 장애인의 취업을 돕거나 저소득층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죠. 기술이 반드시 나쁜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예요. 노동조합의 역할도 재조명되고 있어요. AI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긱워커들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조직 말이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개별 노동자들은 기술의 흐름 속에서 더욱 무력해질 수 있어요. 언론과 미디어의 책임도 큽니다.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아야 해요.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를 외면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죠. 결국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 기업, 교육기관,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해요.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낙관적인 면과 비관적인 면이 공존한다고 생각해요. 기술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앞으로 수십 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AI가 가져올 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문제는 그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준비된 사회는 이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회는 큰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번 변화는 단순한 기술 전환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일과 삶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더 이상 평생 직장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끊임없는 학습과 적응이 필수가 되었어요.
젊은 세대는 특히 이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전문 분야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T자형 인재가 아니라 파이형 인재가 되어야 하는 시대죠. 깊이 있는 전문성과 동시에 폭넓은 이해를 갖춰야 합니다.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 팀워크, 감성, 지능 같은 것들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이런 인간적인 능력까지는 대체하기 어렵거든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미래의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창의성과 혁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AI는 기존의 패턴을 학습하고 재현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관점과 통찰력이 더욱 같이 있어질 것입니다. 윤리적 판단 능력도 중요해요. AI가 내린 결정이 옳은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인간적 가치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결국 더 인간다운 능력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 고유의 특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죠. 공감, 창의성, 윤리성, 이런 것들이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AI가 어떻게 초급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을 없애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 뉴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 변화가 재앙이 될 수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